자, 바이블 페이지 372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9-1번 보면, 자, 두 등차 수열이래. 등차 수열을 줬죠. 그러면 등차 수열에서 중요한 거는 일단 모든 수열에서 중요한 건 일반항 찾기지. 근데 등차 수열이므로 첫째 항과 공차로 모든 항을 표현해라 가 핵심인데, 이미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수열 자체를 줬죠. 그러니까 근데 물어보는 건 AK는 3BK 요 조건을 준 상태에서 K 값을 물어봤으므로 일반항을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첫째 항 플러스 K-1 공차는 마이너스 2 요게 AK가 되고, BK는 첫째 항의 K-1의 공차 해서 마이너스 2K 플러스 8, 얘는 마이너스 K 플러스 9. 따라서 마이너스 2K 플러스 8은 마이너스 3K 플러스 27이므로 K는 19다 라는 사실. 얘는 그냥 완전 단순한 적용하는 법을 물어봤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됐죠? 자, 9-2번 볼게. 9-2번은 자, 공차가 T1이래. 공차가 D1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두 수열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리고 밑에는 3개씩 묶어놨네. 자, 이런 상태에서 각각의 공차를 D2, D3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구하여라 라고 물어봤는데, 보기를 보면은 둘이 몇 배, 즉 비율이 얼마인가를 물어봤어. 자, 이거는 우리가 사전 개념을 좀 사전적으로 그러니까 앞에서 배운 확장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구하기 편하죠. 자, 얘는 등차 수열을 2개씩 묶었으므로 공차는 4D1이 돼요. 2개씩 묶은 거에 제곱. 얘는 3개씩 묶었으므로 3의 제곱인 9D1이 돼서 너 그냥 9대4야. 4대9야. 이렇게 해서 답은 5번이다. 이런 식으로 빠르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이런 확장된 개념을 모른다 라고 하면은 등차 수열에서 중요한 건 첫째 항과 공차로 모든 항을 표현해라. 두 번째는 일반항을 찾아라. 세 번째는 등차 중항을 이용해라인데, 얘는 첫째 항과 공차로 모든 항을 표현하면 A1 더하기 A2는 A1 더하기 A1 더하기 D1이므로 2A1 더하기 D1이야. 그리고 요거는 A3 더하기 A4는 2A1 더하기 5D1이지. 자, 얘 무조건 등차 수열이라며 공차를 물어봤으니까 따라서 너가 되려면 4D1이 돼야 돼.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수열인 A1 더하기 A2, A3 더하기 A4 요 수열의 공차는 4D1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고, 같은 방식으로 밑에 수열도 계산해보면 얘는 3A1 더하기 4D1이고요. 얘는 3A1 더하기 13D1이므로 너는 9D1이다. 따라서 4D1, 9D1 이런 식으로 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는 편이 좋겠다. 됐죠? 자, 9-3번 볼게. 9-3번은 직각삼각형이래. 직각삼각형의 가장 긴 변의 길이를 구하는데, 그럼 직각삼각형 그려보고, 첫 번째 조건은 세 변의 길이는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러니까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겠죠. 자, 근데 두 번째로 긴 변의 길이가 4래. 그럼 내가 여기를 4라고 두고 가장 짧은 걸 A, 가장 긴 건 B변일 테니까 C라고 둔다면, 우리는 자, 세 변의 길이가 등차 수열인데 그중 중간항에 대한 정보를 줬다. 등차 수열에서 중요한 건 세 번째 파트인 등차 중항이 있겠죠. 따라서 등차 중항을 이용해서 A 더하기 C가 8이다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고,
직각삼각형 자체에서 많이 써먹는 개념인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16이다 라는 사실을 캐치하면 얘는 인수분해가 돼서 8이니까 너는 나뉘어져서 2가 돼서 c-a가 2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가장 긴 변의 길이이므로 얘네 둘을 연립하면 이 c는 10이 돼서 c는 5가 된다.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다. 됐죠? 자, 넘어가시고 자 9-4번 볼게. 자 9-4번은 첫째 항과 중간 항은 모르겠고 맨 마지막 항을 줬어. 그리고 항의 개수가 k 플러스 2개이면서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래. 모든 조건의 정황이 너무나도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과 같다 라고 판단할 수 있고, 하지만 물어보는 게 이렇게 등차 수열을 만든다면 공차가 1이 아닌 최소의 자연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 접근을 이렇게 해야겠지. 자, 어쨌든 등차 수열의 중요한 건 첫째 항과 공차로 모든 항을 표현인데, 우리는 이 마지막 항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므로 이 마지막 항을 첫째 항과 공차로 표현해 봅시다. 자, 마지막 항은 4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세다 보면 공차를 몇 번 더 해야 되느냐. 자, 항의 개수가 k 플러스 2인 등차 수열이래. 그러니까 공차는 k 플러스 1만큼 더하면 되겠죠. 이런 거 생각해보는 건 그냥 간단해. 항이 3개 있다고 쳐봐. 2번 건너뛰어야 되지? 항이 4개 있다고 쳐봐. 3번 건너뛰어야 되지? 항이 k 플러스 2개 있다고 쳐봐. 그럼 k 플러스 1번만큼 건너뛰어야겠죠? 즉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109는 첫째 항 더하기 공차 에다가 k 플러스 1만큼을 곱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고, 여기서 우리는 d도 모르고 k도 몰라. 근데 k는 자연수래.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부정방정식 해결의 접근으로 생각할 수 있다. 부정방정식을 해결하는데 접근 방법은 뭐냐? 그냥 대입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해줘서 얘를 소인수 분해한다. 이게 부정방정식의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지. 3, 7이니까 너는 3 곱하기 5 곱하기 7이야. 근데 우리는 뭐가 가장 작아야 된대? k 플러스 1이라는 요 항이 가장 작은 수여야 된대. 그러니까 이 소인수들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인 3이 k 플러스 1이 되어야 된다. 따라서 k는 2가 되어야 되고, 그랬을 때 d는 나머지 5 곱하기 7인 35가 되겠죠. 근데 물어보는 게 k이므로 k는 2다. 자, 요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문제가 만약에 어려웠더라면 뭘 못했느냐 라고 물어볼 수 있고, 뭘 못했느냐 라고 스스로 물어본다면 이 부정방정식 접근이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등차 수열, 등비 수열에서는 이렇게 부정방정식으로 접근하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 라는 사실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밑에 9-5번도 9-4와 비슷한 맥락으로 조건을 줬죠. 자, 마이너스 2와 25 사이에 n개의 숫자를 넣어서 뭐 이렇게 만들었대. 그러면 항의 개수는 여전히 n 플러스 2개고 그랬는데, 여기서 위의 문제랑 살짝 다른 건 물어보는 것만 달라졌지 모든 항의 합이 115래. 자, 등차 수열인데 모든 항의 합을 주고 첫째 항과 마지막 항 그리고 항의 개수도 알려줬다? 그냥 대놓고 공식 쓸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죠.
등차 수열의 합공식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따라서 2분의 n 플러스 2 곱하기 23, 요게 115여야 되므로 n 플러스 2는 10이 돼야겠지. 따라서 n은 8이고, n이 8이므로 너는 항의 개수가 10개야. 오케이? 근데 여기서 공차까지 구하래. 그니까 다시 우리는 등차 수열에서 중요한 모든 항을 첫째 항과 공차로 표현인 마지막 항, 즉 10번째 항이 A12, 25이고 얘는 첫째 항과 공차로 표현하면 n-1 d d 이므로 따라서 d는 3이라는 사실도 알아낼 수 있다. 따라서 d 더하기 n이 11이다.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즉 등차 수열에서 중요한 것, 첫 번째는 첫째 항과 공차로 모든 항을 표현, 두 번째는 일반 항, 세 번째는 등차 중항인데 이 문제는 등차 수열의 합 문제이므로 합의 공식은 기본적으로 구구단으로 깔고 들어가야 된다. 오케이?